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IAU에 재직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이 있는데요. 오대빵 부동산은 브랜드고요. 저희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정치 일정이 끝나는 걸 불확실성이 해소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멈칫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금리도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고 공급은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 이제 좀 체감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유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 찾지 않겠다. 이런 우클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좀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이제 7월 달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도를 좀 늘려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서두르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찌라시 형태로 이제 규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투기과 LGU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 거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또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선점해서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매물이 있긴 한데요. 그 매물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허위 매물 비슷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물을 올려가지고 다시 내놓고 그리고 또 매수자가 붙으면 또 계좌를 안 내놓고 이런 현상들이 강남 상구는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포하고 성동 이런 데들은 이제 거래는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 신고가는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 우리가 소위에서 국평이라 그러죠. 전용 8사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지역들을 서울에는 한 10개구 정도 됩니다. 그 지역들은 대부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외곽 지역들도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좀 이번 정권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될지. 예, 문재인 정부 시즌 2에 가깝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규제를 하면 안정화되었다가 다시 오르고 또 규제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대책이 한 20번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안 건드리겠다라고 본인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지층에서 가만히 있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매물이 규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 이제 3년간, 즉 2026년부터 28년까지 서울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한 25,000채거든요. 제가 한 30년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처음 보는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매물은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규제로 인해서 이제 기존 아파트 매물까지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하는 앱들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전국에서 가장 매물이 특히나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그럼 서울입니다. 한 1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을 이제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 세금을 이제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경제학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정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에 정가를 하겠죠. 그래서 30억짜리를 40억에 팔면서 내가 세금 낸 거를 이제 보상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렇게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임대차 가격에 이제 전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월세나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때하고 큰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창 내놓을 시기만 하더라도 전세라든지 월세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취임하면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5% 범위 내에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되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전세가 오르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임대차 입법 통과하면서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매매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요. 최근에 이제 전세 월세 매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이제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쪽도 다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가격이 적게 오르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또 매매 가격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전세에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매매 수요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다 합쳐지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향후 3년간 25,000호 정도 이제 서울에 예. 새로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수치가 좀 얼마나 좀 적은 건지 평균적으로 한 5만 호 정도가 입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입주하면 한 10만 호 정도 이제 입주를 했고요. 적을 때도 한 3만 호, 2만 호 정도는 꾸준히 서울은 이제 입주를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는 한 4만 8천 채 정도가 적정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2만 5천 채니까 아주 심각한데요. 가끔씩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2만 채, 3만 채 1년에 막 이렇게 공급된다고 발표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공급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또 하나 지금까지 저는 이제 계속 그 공급은 부족했던 부분이 누적되어 왔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80~90%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저층을 중층이나 고층으로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 분양물이 한 30%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은 한 3천 세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7천 세대는 뭡니까? 조합은 입주권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만 세대다 그러면 1년에 한 3천 세대 신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정말 폭등 안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좀 그렇게 될 경우에서나 뭔가 방안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걸까요? 예,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공급은 이제 절벽 상태로 30년, 50년 만에 이렇게 공급이 적었던 적이 없거든요. 실거주 수요로 이제 만 채씩 이렇게 한 달에 거래되는 거는 서울시장도 상당히 과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질 요인들을 찾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지? 거의 이야기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 제가 공약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10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번 정도는 더 늘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세, 월세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세 시장이라는 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집주인분들은 월세로 돌리시는 것이 맞고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비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라는 건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7, 8% 정도 되는데 그거 한 1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임대는 더 이상 안 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임대의 공실이 LH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만 채 정도 됩니다. 그리고 SH가 가지고 있는 게 7,000채, 8,000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방에 보시면 도시공사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뭐 몇천 채씩 가지고 있는 거 다 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0만 채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의 미분양 주택이 통계상으로 보면 6만 8천 채 정도 되거든요. 이 6만 8천 채 때문에 지금 뭐 금융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에서 10만 채 정도의 공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공실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짓는 것이 저는 맞다. 또 하나 이제 지방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거든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투자할 자금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5극 3특이라고 하는 지방 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서울과 같은 GTX를 지역 내에 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서울과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 거는 빨대 효과로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뭐 1시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광역 급행철도를 권역별로 이제 깐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그 극이라고 이야기하는 메가시티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좀 메가시티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정확하게 부동산 대책이나 부동산 공약은 아닌데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도 꽤 했었어요. 제가 특정 동네를 말씀드려가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든다 그러면 이천동이 좀 항아리 상권 비슷하게 들어가면 잘 나오기도 쉽지 않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철도로서 좀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덮이면 이제 덮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의선 숲길공원이라고 좀 마포에 가보시면 많이 이제 다니시는 데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이제 철도가 이제 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사시라. 사기 신도시와 같은 큰 이슈를 낼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을 챙겨야 될 시점입니다.